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요즘 우리 어린이집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또 어떤 놀이를 하고 있나요? 네, 그런데요, 우리 하루 일과 중에서 아이들이 막 즐겁게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거 겨울에는 우리가 감기가 아이들이 많이 걸려서 환절기에 감기 때문에 갑자기 아이가 고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여름에도 보면 아이들이 에어컨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서 아이들이 냉방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아이들이 열이 나는 경우가 있죠. 오전에 신나게 놀이하고, 네, 그리고 났는데 아이가 점심 먹을 때 되니까 막 열이 나는 우리가 어린이집 하루 일과 중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이 아프게 되면 특히 우리가 열이 나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우리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우리가 평가 지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평가 지표에도 우리 아픈 아이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3 영역에 해당되죠. 3-3-2에 보면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반 아이가 지금 열이 난다. 그러면 아프거나 다친 아이에 해당되는 지침대로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는 아프거나 다친 아이들을 위한 지침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걸어줘야 되죠.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하루 일과 중에 수시로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진한다라고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지금 열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나서 39도가 넘었다. 네, 이럴 때는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우리가 해열제를 먹여야 되는데 임의로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리 그리고 또 약을 먹인다라면 우리 어린이집에 준비되어 있는 비상약품 네, 이런 것들이 유효 기간이 우리가 지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평가 지표에서도 보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3-2의 1령에 아프거나 다친 영유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열이 난다라는 거는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그런 처리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 우리가 아플 때 예를 들면 다쳤을 때 우리가 찰과상이다 베었을 때 코피가 날 때 이런 기타 등등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지침이 마련이 된 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열이 났다라는 거는 열이 났다라는 거는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침대로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 증상이라든가 또 상해 유행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119에 연락을 해서 병원에 이송을 해야 될 거면 우리가 병원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열이 났다. 갑자기 열이 났다. 그럴 경우엔 제일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선생님의 첫 번째는 물론 우리가 온도를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체온을. 도대체 지금 이 아이가 열이 나는데 이 어느 정도의 열이 나는지 이거를 좀 측정을 해보고요. 그래서 온도가 지금 38, 39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보호자가 와서 아이들을 귀가를 하고 그리고 보호자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실은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이 또 어린이집과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라면 바로 귀가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자, 지원을 해준다라면 첫 번째가 열이 나니까 해열제를 먹여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열이 너무 막 뜨겁다고 그래서 해열제를 바로 먹여야 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 후에 그 다음에 해열제를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가 39도인데 어머님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준비되어 있는 우리 해열제를 먹여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문자로 받든. 그리고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인 후에는 또 보호자에게 투약에 관련된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문자나 우리가 스마트 알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대화 수업 알림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을 몇 시에 어떤 약을 얼만큼 먹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부모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약 사항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가 해열제를 먹고 1시간이 지나면 열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예, 아이가 열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고열이 지속이 되거나 계속 컨디션이 안 좋으면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되겠죠. 네, 이럴 때는 뭐 우리가 112를 통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부모에게 조금 이른 아이가 귀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열제는 39도가 넘었을 때 우리가 해열제를 복용을 시켜주면 되고요. 어린이집에 준비되어 있는 그 해열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좀 많이 있는 게 아마 타이레놀 아닐까 싶어요. 예, 타이레놀이 제일 많이 있고 이부프로펜이라는 그런 해열제도 있습니다. 이거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서 우리가 응급 상황일 때 비상약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보내줬는데 또 선생님한테 우리가 아이에게 약을 복용을 해야 될 때 부모님이 우리가 어떻게 했죠? 예, 투약 의뢰서에 투약 의뢰서에 우리가 부모님이 써줘야 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약을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아이는 약의 종류는 뭐고 용량은 얼마나 먹여야 되고 시간은 언제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호자 이름 사인을 반드시 적어서 서면으로 우리가 투약 의뢰서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선생님한테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없이 선생님이 임의로 또 약을 먹여서는 안 되죠. 네, 선생님이 엄마가 적지도 않고 가서 선생님 우리 아이 약 먹여주세요. 그리고 전화로 이렇게 한다라면 문자나 반드시 이런 것들로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약은 우리 어린이집에서 마음대로 임의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모님이 구두로 요청했을 때도 반드시 문자 메시지라든가 확인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요청해서 또 동의를 해서 약을 먹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습하고 더울 때 또 아이들이 장염으로 인해서 또 에어컨 바람으로 노출되어서 환절기 때, 그 다음에 한겨울에 아이들이 고열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고열이 사실은 우리가 쉽게 넘길 부분은 아닙니다. 네, 우리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지원해 주셔야 되겠죠. 물론 우리 선생님들도 건강하고 안전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